네, 개장 이후 30분 조금 넘게 지났고요. 현 구간에서 가장 뜨겁게 반응하고 있는 이슈와 섹터 종목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MBN골드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할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월요일에 충격을 듣고 증시 계속해서 오름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은 시총 1위부터 10위까지 매우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모처럼 2차 전지와 바이오가 나란히 지수를 견인하는 모습이에요. 저희는 그 안에서 비만 치료제를 먼저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비만 치료제가 너무 잘 가고 있어요. 여기에도 일론 머스크의 입김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 머스크가 미국인의 건강 개선을 위해 비만 치료제의 가격을 낮춰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국내 비만 치료제 시장까지 현재 들썩이고 있거든요. 이 시장 확대에 대한 수혜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데 이 상승 흐름 장 후반까지 쭉 지속될 수 있을까요? 이제 시장이 좀 안정적으로 이제 CPI 발표 이후에도 좀 안정세를 채워준 이유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더 통과 어느 정도 해소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이 더 열려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번 바이오 관련해서는 좀 앞에 이 전 과정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왜 갑자기 일론 머스크가 또 비만약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냐? 어차피 이제 내각 내에서도 이제 바이오에 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내각 의원들이 들어선 상황인데 서로 지금 대립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미국에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보험회사 CEO가 살해당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제 그 사건 같은 그 해당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 승인 지급률이 다른 보험사 대비해서 2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거절률이 굉장히 높았던 곳인데 그만큼 미국에서 약가라든지 보험금 이런 기본 우리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굉장히 비싼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민심을 잡기 위한 좀 발언성이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결론적으로 그런 비만약의 생산량을 늘려야 되는 결과론적으로 저는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비만약 가격의 약가 인하를 위해서는 물론 생산량이 많이 올라가고 보급량이 늘어나야지만 안정적인 가격을 찾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은 새로운 약가들, 신약 승인을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 쪽으로 흘러가면서 펩트론과 같은 종목들이 선행적으로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2가지 포인트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가 인하 쪽으로 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신약 승인 건수가 더 많이 나올 것이다. 국내 종목들도 이제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생겼다라는 점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약가 인하를 위해서 생산량을 늘려야 된다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바이오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접근하실 분들께서는 현재 저렴하게 조정이 내려온 CDMO를 보시자라는 말씀을 계속 전해드렸는데요. 결국에 중국에 대해서 중국이 지금 CDMO와 관련돼서 결국에 이제 막힐 거잖아요. 반사수해 본다고 했던 나라 어딥니까? 대한민국입니다. CDMO 대해서는 생산량이 우리나라가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수주전에 돌입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들이 전체적으로 강하고 비만 관련주들이 지금 현재 D&D 파마텍이나 아니면 펩트론이 선행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저는 이제 또 CDMO도 추가적인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펩트론은 일단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위치한 상황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대 그리고 삼일제약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추가적인 그리고 특허와 관련된 부분에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추가적인 성장 동력원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는 비만약 관련주가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 안정적으로 바이오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아직도 CDMO,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일제약과 같은 종목들 접근 가능하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삼일제약 차트 한번 보고 넘어가실게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지금 현재 2.4%가량 상승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종목들 하락세가 나와도 지금 현재 구간 어떻습니까? 삼각수렴 형태로 안정적인 추세를 만들고 있어요. 주가 종목들이 대부분 200일 이동평균선과 같이 장기 이동평균선 자리로 급격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이런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저는 오늘 고가 좀 돌파하는 형태가 나오면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되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투자, 대형주를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삼바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가벼운 CDMO 쪽으로 가고 싶으신 분들, 이 삼일제약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동남아로 갔어요. 동남아 시장이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관세에서 좀 자유롭습니다. 관세에서 자유롭게 이번에 트럼프 정권에서 이 동남아 쪽, 특히나 베트남 쪽에 대한 관세를 지원놨어요. 지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삼일제약이 지금 입지적으로도 더 좋은 효과를 받을 수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서 비만 관련주들이 부담스러우면 CDMO를 한번 접근해 보시자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신약 승인 건수 기대감 그리고 약가 인하를 위해 생산량을 늘려야 한다는 2가지 포인트 체크해 봤고요. CDMO 관련주는 계속해서 주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으로 살펴볼 이슈는 요즘 빼놓을 수 없는 정책주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조기 대선 기대감에 일자리나 저출산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 관련해서 지금 매수해도 될지 궁금한데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 네. 우리가 정책주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상 한쪽으로 좀 편향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뭐 잠시 후에 뭐 속보들로 해서 뭐 한동훈 당대표가 또 이제 입장을 발표한다, 대통령이 입장을 발표한다라는 소식도 있지만 당장에 토요일 날에 탄핵소추안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일단은 더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민들이 좀 어느 정도 투표 현황으로 나오는 게 일단 민주당이 조금 더 강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정책주들이 선행적으로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출산주들 같은 경우에 출산 장려책 같은 쪽에는 이제 양당에서 다 함께 미는 쪽이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인 섹터라고 해서 저희가 삼성출판사를 소개를 드렸었죠. 삼성출판사 다른 가벼운 종목들 대비해서 상승분이 물론 조금 적습니다. 왜? 조금 무거운 종목이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상승률을 보여줬었죠. 정책주는 그러면은 이제부터 1차 파동이 아직 진행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만약에 이번 주 토요일 날 탄핵 소추안이 통과가 된다면은 단기적인 제로 소멸로 조정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금 먹거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한 3개월짜리 먹거리가 열렸다고 생각을 해요. 인물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쉽게 이야기 드리기는 너무 쉽지가 않지만 정책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3개월 이상 먹거리가 생긴 거다. 탄핵이 되든 안 되든 이 이슈는 그럼 계속 갈 거예요. 단기적으로 쉬어가는 구간이 있겠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먹거리를 부여해주고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새로 태어난 테마들도 많습니다. 저출생이 선행적으로 올라갔다고 하면은 뭐 지역화폐라든지 아니면 공공임대, 교육, 그리고 저희가 대북과 관련된 테마로도 수익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대북과 관련된 종목들도 최근에 바닥권에서 반등세를 강하게 만드는 종목들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주에 대해서는 좀 안정적으로 접근해보자. 인물주가 위험하다라는 평가가 많다면은 정책주는 그보다는 더 안정적인 흐름 내에서 재료성을 계속 공급해주는 만큼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꼭 트레이딩 하셔야 되는 섹터다라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탄핵 유무와 상관없이 저출생 관련주 지속적으로 트레이딩 해보자라는 전략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이슈로는 반도체 안에서 이수페타시스를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정은민 님께서 좋은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이수페타시스도 좀 풀어주세요라고 남겨주셨는데 오늘 하이닉스도 좋고요. 삼성전자도 반등 나와주면서 반도체주가 전반적으로 좋은데 이수페타시스가 유상증자를 강행하기로 결정하면서 8%대 급락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매니저님? 지금 유상증자를 결국에 계속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돼요. 제2호도 같이 봐야 되는데 제2호에 대한 상승률은 별로 부각되지는 않습니다. 이수페타시스도 별로 더 빠지지는 않고요. 현재 상황에서 반도체주들이 많이 빠진 거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맞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부터는 그럼 추가적인 이탈보다는 더 빠지지만 않는 모습만 확인하면 돼요. 뭐 전체적인 업황이 지금 사실 완전히 갈리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완전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소부장들 같은 경우에는 레거시향 내에서 가장 영향도가 높은 상황인데 지금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제가 항상 연말 연초에 있는 이벤트가 증설 내지는 감산 이벤트라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번에 증설 이벤트가 좀 나온다고 하면은 소부장들이 다시 활기를 찾을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지금 감산 기조를 좀 유지하겠다는 언급이 지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수페타시스가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 이전 시간에 차트 한번 보면서 얘기할게요. 이전 시간에 갭자리는 메꾸지는 못할지언정 26,000원짜리 정도는 메꿀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전해드렸어요. 딱 이 자리 맞고 지금 밀린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 이수페타시스한테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은 긍정적인 뉴스가 없을지언정 더 추가적인 하락 없이 지금부터 박스권 만드는 거예요. 박스권 만들면서 가격 조정 형태가 아니라 기간 조정 형태로 가야 됩니다. 지금 엔비디아는 올라가고 있는데 이수페타시스는 못 간다. 엔비디아도 사실 지금 별 다른 뉴스가 없어요. 뭐 발열 이슈 같은 경우에도 이미 루머성으로 나온 상황이고 이수페타시스가 보유한 거는 물론 이 엔비디아에 공급한다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터닝 어라운드 시점으로 우리가 따져본다면은 25년도 2분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내년 초 중순쯤에 좀 반등 시도할 가능성을 엿보면서 지금부터는 기간 조정, 횡보 형태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그래도 유상증자를 다시 진행한다고는 했지만 지금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전 저점 21,000원 라인만
버텨주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조금 더 버틸 이 주가가 추가적인 낙폭은 없겠다라고 기대할 수는 있을 것 같으니까요. 이수페타시스 보유자분들께서는 충분하게 이 AI가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내년도에 더 좋아질 AI를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수페타시스까지 이슈들 통해서 전반적인 섹터와 흐름 살펴봤는데요. 먼저 높은 수익률 낸 기업들이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 봐야 될지 후속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월 5일에 매수했던 삼성출판사는 수익률 13% 넘게 기록했고요. 또 조선이 크게 선방하면서 세진중공업도 큰 수익률을 기록했어요. 27%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는데 이 두 기업 전략 어떻게 세워볼지부터 오늘의 추천주는 어딜지까지 한 번에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삼성출판사는 앞에서 좀 다뤄드렸으니까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LNG 부품으로 말씀 소개드렸고 전일 기준으로도 저렴하게 내려왔습니다 하면서 1승을 소개시켜드렸어요. 이런 지금 저렴한 LNG 관련주들 정책적으로 손해가 지금 현재는 없는 겁니다.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진중공업은 최근에 단기 저희가 최초에 이 바닥권에서 잡은 이후에 20% 넘는 수익률 보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조정이 일부 나온 이후에도 상승분이 어떻습니까? 빨라요. 그만큼 LNG 조선 관련주들은 아직 지금 끝날 타이밍이 아니다라는 점만 기억하시면서 지금도 신규 매수 가능한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그럼 삼성출판사는 정책 관련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렸는데 오늘도 그럼 정책 관련주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은 쿠콘이라는 종목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가 16,440원에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쿠콘 어떤 종목이냐? 지역화폐 관련주입니다. 최근에 이재명 당대표 이제 특히나 민주당에서 밀고 있는 게 지역화폐예요. 지역화폐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예산안에서는 영원으로 편입이 됐습니다만 앞으로 만약에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다면은 이 예산안 규모가 1조가량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데에서 충분한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 최근에 쿠콘에서 가장 먼저 올라가는 게 어떤 종목이냐? 웹캐시라는 종목입니다. 웹캐시 계열사예요. 웹캐시가 대표적으로 이 서울에서도 지역화폐 수혜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인데 쿠콘 같은 경우는 이 웹캐시 계열사에 함께 들어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웹캐시가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요. 웹캐시는 현재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15%가량의 상승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쿠콘도 충분하게 그 상승률 쫓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 전해드리고요. 가격 전략 목표가 설정 드릴게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30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살짝 상회하는 18,0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단기 추세 이탈 나오는 14,8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기업인 쿠콘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장 직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이슈와 섹터 또 종목까지 한 번에 살펴봤는데요. 연이은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죠. 앞으로도 매일경제TV와 함께 시장 뛰어넘을 수 있는 더 높은 성공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너를 품에 안으면 힘겨웠던 너